자, 계속해서 과학인사이드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성현 대표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상대성 이론의 세계 함께 탐험하고 있습니다. 상대론 오디세이,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까지 광속불변의 원리를 살펴봤고 오늘은 광속불변의 원리와 더불어 상대성 이론의 뼈대를 이루는 상대성 원리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복습부터 좀 해보죠. 광속불변의 원리, 관측자의 상태에 상관없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 이게 핵심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빛의 속도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관중이 보거나 관중에 비해 빠르게 날아가는 헤르메스가 보거나 똑같이 일정하다. 30만 킬로미터. 초속 30만 그렇죠. 킬로미터라는 사실을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 이론, 그 맥스웰 전자기학 네. 과 여러 이제 실험 결과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이를 이제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광속불변의 원리를 세워서 네. 특수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그 2대 공준 중 하나로 삼았다는 데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저번 시간까지.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의 또 다른 공준이 2개 있거든요. 네. 이제 하나가 아까 광속불변의 원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당시 물리학자들이 광속불변의 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잠깐 이제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상대성 원리가 뭔지 정확하게 짚어야 될 텐데 저도 그렇지만 여지껏 상대성 원리와 상대성 이론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거든요. 둘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The Theory of Relativity. 네. 이게 이 이름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 어디서 나왔습니까? 오늘 하려고 하는 상대성 원리, The Principle of Relativity. Relativity가 상대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 2개 글자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Theory와 Principle 이 2개만 예, 다른데. 예.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에서 상대성 이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겠죠. 뭐 원리가 뿌리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원리에서 네. 이제 상대성 이론 이름을 따올 정도니까 굉장히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성 원리를 모르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거죠.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예. 이론으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예. 네. 자,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이 상대성제 원리는 네. 그럼 이거는 누가 만들었노? 뭐 네. 이래 물을 수 있는데 누가 만들었습니까? 갈릴레이.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예. 굉장히 그렇구나. 예. 그래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건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이렇게 그렇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의 정의는 네. 물리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다. 관성계요. 예. 어허. 좀 어려운 계속 말입니까?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광속불변의 원리는 네. 빛의 속도는 모든 관성계에서 일정하다. 야. 이렇게 기억하면 산 됩니다. 넘어 3입니다. 또 막히는 게 관성계라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무슨 뜻입니까? 관성계. 뭐 태양계도 아니고 관성계 뭡니까? 관성계. 예. 관성계는 네. 관성좌표계의 준말인데요. 관성좌표계. 예. 네. Initial Coordinate System. 이게 관성좌표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관성계라는데 Initial Frame 그냥 관성계 이렇게 프레임으로 많이 씁니다. 네. 관성계, Initial Frame. 근데 이게 이제 물리의 아주 핵심적인 뉴턴 역학과 상대성 이론에는 이 이니셜 프레임, 그 관성계를 모르면 아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쉬운 거예요. 아, 쉽습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좋아요.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가만히 있는 물체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또 움직이는 놈은 계속 움직인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법칙이 통하는 공간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 프레임이에요. 관성의 프레임. 관성계예요. 관성계. 자, 그러니까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는 공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버스를 탔을 때 급정거하면 몸이 확 쏠리잖아요. 예. 이게 관성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 이 관성계라고 하면 예. 버스가 급정거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순조롭게 운행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맞습니까? 그 공간. 공간. 그런 공간. 공간. 그런 공간. 보통은 네. 이제 뭐 이렇게 덜컹거리고 네. 뭐 가속 요즘 뭐 부산 버스 기사들 뭐 와일드 운전으로 유명하잖아요. 막 뭐 가만 서 있지를 못해. 쉽게 말하면 네. 노인들도 가만히 불편 없이 탈 수 있는 데가 관성계예요. 편안한 상태네요. 관성계는 그냥 막 조용하게 가는 버스가 관성 버스고 덜컹거리는 거는 외부의 외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럼 물리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다. 이 말씀은 무중력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와 엄청난 속도로 비행하는 우주선 내부에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다고 느껴지죠. 네. 근데 실제로는 네. 지금 지구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거 엄청 빠르던데. 자, 자전을 안 한다 치고. 네. 자전 안 한다 치고. 공전 속도로 볼 적에 시속 10만 7천 킬로쯤 나와요. 엄청 빠르잖아요. 시속 10만 7천 킬로가 지금 지구상에서 만들 수 있는 총 미사일 이보다 더 빨리 만들 수 없을걸요. 예. 자,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예요, 거죠, 실제로.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 우주가 막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느낍니까? 못 느끼죠. 전혀. 이게 거의 관성계예요, 이거가. 지구 자체가 위에서 과학 실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차가 아마 조금은 있지만 네. 이게 거의 관성계라고, 이 우주 자체가, 지구 자체가. 네?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그 관성계라는 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게 엄밀하냐 안 하냐 이제 이런 차이는 있는데 사실은 지구도 관성계로 많이 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지금 이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지구의 상대성 원리가 적용된다. 그걸 믿었어요. 이제 그게 바로 관성계로 봐도 무방하다. 이제 네. 이런 건데 상대 운동하는 것도 관성계라고 했잖아요. 네. 자, 우주 공간에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는 그 우주선 하나 지구로 보자고요. 네. 그럼 지구도 지금 우리가 간다고 못 느끼잖아요. 전혀 못 느끼죠. 그 우주선에 타고 있으면 전혀 못 느끼죠. 그렇게 느낀다고. 그렇죠. 그거는 들컹거림도 없을 테고. 네. 그럼 여기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거나 다름없이 느낄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같은 법칙이 만약에 그 우주 어느 한 공간에 가만히 있는 공간이라도 사실은 움직일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있다 치고 거기서 무슨 놀이를 했어. 네. 그 놀이를 우주선 안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이 바로 모든 법칙이 모든 물리 법칙은 관성계에서 동일하다. 그게 네. 상대성 원리래잖아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나 그 우주선 안에서나 똑같이 물리 법칙이 적용한다 이 말이죠. 예. 자, 그 운동이 서로 상대적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상대 운동하는 두 공간에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좀 선명하지 않거든요.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네.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 그럼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 이게 사실 일반인들의 그 어떤 현상을 말하는지 네. 좀 이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네. 아까 내 뭐 잠시 했지만은 만약 우리가 이제 그 공을 공. 뭐 저글링 한다 그러죠. 이게 네네네. 던졌다가 주고 받잖아요. 손으로? 네. 주고 받는데 던졌다가 주고 받아요. 그럼 이거는 물리 법칙이 낙하 법칙이 만약 어느 공간 똑같다면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중력이 뭐 네. 똑같이 작용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어느 내가 도보에서 그냥 길에서 이렇게 하는데 옆에 무빙워크가 있어. 무빙워크도 이렇게 움직이죠. 일정한 속도로 가. 그럼 그 다른 관성계는 관성계인데 다르잖아요. 거기서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하죠. 있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놀이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물리법칙이 똑같이 똑같다. 적용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물리법칙이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하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 물리법칙을 이용한 놀이를 다 똑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쉽네요. 조금 낫죠. 네. 정지한 관성계에서나 네. 움직이는 관성계에서나 꼭 같이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지한 관중은 관성계에서나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관성계에서나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일정하다. 이게 바로 광속 불변의 원리로 배웠습니다. 이게 명확해졌는데 이렇게 상대성 원리를 빛에 적용하니까 광속 불변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당대 물리학자들은 또 당혹스러워했을까요? 이게 저는 어렵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은 네. 일반적인 과학자 시선이 생각이 아니라 네. 아인슈타인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보기에 네. 처음에 광속 불변의 원리가 자기도 보니까 좀 이상했죠. 근데 이론과 그다음에 실험 사실로 보고 이게 뭐 현실인가 보다 하면서 상대성 원리를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 보니 상대성 원리에 따르니까 너무 당연하게 모든 물리 법칙은 모든 관성계에서 동일해야 된다 이래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빛의 성질도 하나의 물리 법칙이라고 보면 뭐 가만히 있는 관성계에서나 달리는 관성계에서나 똑같이 30만 킬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기가 원리로 내세운 거예요. 광속 불변의 원리. 그래서 상대성 원리의 그 물리 법칙의 하나인 빛의 속도 법칙을 넣어서 도출된 게 광속 불변의 원리다. 네. 이거는 아인슈타인 생각이고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속도가 가는 사람 따라가면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줄어 보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이게 거꾸로 가면 속도가 뭐 더 차이가 커 보여야 되고 이런 어떤 생활 속에 경험하는 속도 법칙 네. 이게 익숙해져 있었고 그 속도 그게 이제 뭐 속도 합산 정리라고 하는데 속도 합산 정리는 저번 시간에 우리 했잖아요. 무빙워크 그렇죠. 를 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서 걸어가면은 무빙워크 속도 플러스 걷는 속도 이렇게 더해진다고 배웠잖아요. 그 속도 법칙이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상대성 원리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성 원리가 적용된 줄 아는 거예요. 그 속도 합산 법칙이. 그러니까 그 속도 합산 법칙에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상대성 원리하고 충돌하는구나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큰일이다. 왜냐하면 상대성 원리는
뉴턴역학의 토대인데 네. 뉴턴역 상대성 원리와 충돌하면은 뉴턴역학과 충돌하는 게 되고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 부딪히면 깨져야 되기 때문에 물리학의 파탄이 될 수도 있다고 당혹스러워했다. 그러나 사실은 네. 그게 아니라 잘못 상대성 원리가 아니라 속도 합산 법칙을 적용한 건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구나. 그것들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저도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 물리학자들이 느꼈던 당혹감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예리한 질문들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 스토리텔러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